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조국이 방금 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방금 전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이미 3차례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진술권을 거부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와 본인에 대한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한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만큼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 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건은 조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다들 조국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조국이 입을 열겠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한 것은 자,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불려간 것 말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입니다. 청와대 의혹을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피고발인으로 지금 출석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신분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이 이번에는 입을 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시 의혹이라든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투기, 주가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달리 이번 건은 문재인 청와대의 내부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아주 중차대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재수가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엄청난 이 비리 혐의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유재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은 상당히 많은 혐의들을 적용했습니다. 이 중 정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치사한 범죄들이 드러났습니다. 친동생을 취업시키고 아들을 인턴으로 시키고 또 부인의 골프채, 부인의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등을 다 슈킹, 땡긴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혐의들이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자, 명절 되면 업자한테 시켜서 누구누구한테 한우 세트를 보내라, 내 이름으로 보내라.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쓴 책을 집단으로 많이 구입해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치사한 방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강남에 집 사겠다면서 수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자 1,000만 원은 갚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가 있을까?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인가 싶을 만큼 비리 혐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 활동에서 상당히 많은 뇌물 혐의들이 포착됐고 실제 유재수를 두세 차례 불러가지고 대면 조사까지 했는데도 핸드폰을 빼앗아서 포렌식까지 했는데도 돌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은 중단됐습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조국입니다. 자, 유재수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계속 감찰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감찰을 중단할 것이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형철 비서관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감찰 중단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보도들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입을 빌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저기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감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를 과감하게 압수수색까지 한 겁니다. 자, 지금 다른 건과 별도로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건은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 혐의자를 조사도 중단하고 감찰도 중단하고 또 원래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에 징계조차 권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냥 통보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김용범 부위원장한테. 지금 김용범 당시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당시 공정위원장 다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말고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상황실장 다 조사받았습니다. 왜? 이들이 비밀방에서 유재수와 나눴던 대화들이 이미 확인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런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새로운 규칙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텔레그램 방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또 재반박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충분히 많은 물증들을 갖고 있다. 자,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수준 낮은 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원우가 검찰에서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단순한 의견 개진만 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몽땅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떠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발견됩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처럼 조국의 변호인이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다 말하겠다고 했던 게 맞다면 조국의 입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아래 그리고 정권 실세들과의 압력 이런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국이 문재인 청와대의 비리를 불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권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의 서울 동부지검 출두에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자신의 승용차로 출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조국이 무슨 말을 할까요? 이미 조국은 피하기 힘들 만큼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청경덕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인을 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이 조국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조국이 마지막으로 소환됐습니다. 조국의 입에서 어떤 엄청난 폭탄 발언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